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박진 외교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외교장관입니다. 예, 장관님, 작년 12월 19일 날 장관님 명의로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내셨죠? 네, 청구 요지가 무엇입니까?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 그 방미 행사 중에 글로벌 펀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대통령이 그 혼자 하신 말씀에 대해서 MBC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한미 관계는 저희 외교 관계의 그 근간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손상이 되고 국익이 저해될 그러한 그 우려가 있는 이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재를, 언론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MBC가 사실이 어떤데 그걸 어떤 내용으로 왜곡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그 하신 말씀이 아닌 내용이 그 보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또 외국에서 보실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 입장이? 취지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1억 불을 공유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그 염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해독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아닙니까? 네, 그것은 당시 전문적으로 수행기재단과 동영상을 함께 본 대통령실 공보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맥락과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온전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MBC가 무엇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지 지금 장관님도 모르시잖아요. 장관님, 제가 지금 다른 방송사도 자체 치대 보도 동일하게 했는데 왜 MBC만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그 MBC 보도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다른 방송사는 문제 없습니까? 네, 우선 MBC가 먼저 보도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5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해당 영상의 온전한 보도와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기자단이 보여준 행동은 저널리즘 윤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뉴스 특종 단독 보도 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외교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겁박하여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이 동영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외교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에 몹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손상한 것이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특종 취재한 영상을 온전하게 보도한 언론인지 아니면 보도한 언론을 핍박하고 온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익 차원의 외교 행사는 언론에서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예,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 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 대통령께서 그 핵에 대해서 좀 크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핵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아주 최후의 그러한 그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에 합의하고 있는 그 억지력
비핵화 강화 이런 쪽에 더 뭐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나의 가장 우리의 그 안보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으로 갔을 때에는 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말하자면 억지력, 한미 간의 그 핵을 포함한 그러한 수단을 통한 억지력 강화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님은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도 그것이 뭐 쉽거나 당장 해야 할 그러한 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뭐 대통령께서 현재를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정적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그런 안보 문제가 나빠졌을 상황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이 핵무장 추진으로 엄중한 유엔 제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북한이 유엔 제재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를 하려면 우리 자체가 비핵화 상태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 질문의 뜻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왜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 핵을 가질 수 있는 갖지 않기로 한 그런 협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NPT 가입했었기 때문이죠. 네.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였음에도 유엔 제재 안 받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일종의 제재가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인 유엔 제재는 없었습니다. 유엔 제재는 없었지만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제재는 있었던 것이죠. 그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인 해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엄중한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파탄 날 것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 수호자인 미국과 동맹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 수입 통제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무장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 우리가 핵실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핵 무장론을 거침없이 내놓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외교 행사 시에는 사전에 말씀 자료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UAE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자료에 있던 내용입니까? 뭐 그거는 여러 번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진위를 이란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임의로 말씀하신 거죠? 대로, 임의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통령의 말씀은 다 미리 스크립트가 있는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대통령 발언이 그러니까 UAE 적은 이란 이 발언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지금 UAE와 이란 관계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총리가 또 그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하나의 특징 짓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모두 알듯이 뭐 이란과의 관계, 이란의 뭐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중동에 있어서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하여튼 의지, 뭐 또 북한과의 협력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로 봐서 이란이 분명히 중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걱정거리로서 인식되는 것은 또 상당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AE는 이란의 수입 1위국, 수출 3위국으로 최대 교역국입니다. 작년 이란의 통상부 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무역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관계 개선 상황에 있고요. 자, 지금 한이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란은 한국의 우호 협력국 맞죠?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란에 대한 그런 핵 문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제안도 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이란 측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양국 관계 재검토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자세한 거는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동안에 서로 간의 설명과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봐주시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또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하고 한 이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 맞죠? 그러나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다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좀 너무 믿는 것도 그것도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국의 대변인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저 정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항의를 한 거죠. 조치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께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특사 파견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란에게 원유 수입 대금 70억 불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소위 빚지고 있는 나라에게 외교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유해적인 이런 발언은 삼척 동자가 들어도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교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부 여당은 파장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라고 한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일심동체다. 이러면서 대통령 실언을 두드러하는 발언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한일 간의 관계는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 안보상의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일 간의 젊은이들 간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또 국제적인 또 세계적인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저는 한일 간의 관계는 미래의 문제에 의해서 발목만 잡혀 있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해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실 수 있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또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일 외교가 너무 저자세다, 굴욕적이다는 비판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뭐 그 문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에게 너무도 굴욕적인 합의여서 당시에 국민적 공분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당시 외교관이었던 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인 한국에 큰소리치고 피해자인 한국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수세적인 입장이 되어왔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WTO에 제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WTO에 하나의 그 무역에 대한 쟁송 사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저자세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서도 일본 측 우려는 너무도 정성스럽게 잘 배려하면서 우리 국민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은 정말로 새털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운이 외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본에 다키스키 외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외교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본에서 자국 외교, 특히 대미 외교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한국을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 실린 글 제목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일본 다키스키 외교, 매달리기 외교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로는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하여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 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라는 UAE 적 자체 핵무장 발언에 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반도에 안보 위기까지 겹치면 민생 경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양, 또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자인 양 한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상대방은 검사가 신문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말을 세게 한다고 상대방이 겁먹지 않습니다. 외교안보에 착한 나라, 나쁜 나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편, 내 편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 질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주 단지처럼 모시는 가치 외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 안보를 자신감만으로 큰 소리만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신냉전 조성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진영 외교적인 태도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평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